예, 오늘 한판 브리핑은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이 도마에 올랐고 또 국회 정상화 관련한 여당의 양보도 요구하는 이행도 있었군요. 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 질서 심화로 걱정스러운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응 방식이 대단히 불안하고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 관람은 최근 안보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도권의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 방사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팝콘 데이트를 즐겼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상화 문제를 두고 우상호 위원장은 여당의 양보가 선결 과제다라고 밝히면서 법사위원장 논란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군림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었다면서 법사위의 위상 변화 없이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압박하지 말라라고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을 내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법사위 위상 변화가 전제 조건이었다라는 음. 것이 우상호 위원장이 내비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내줄 이유도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봐야 그런 되겠죠. 거죠. 자, 이어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도 했네요. 네, 안규백 의원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위촉을 하기로 했고요. 도종환 의원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 해당 안건은 이제 당무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선관위원장까지 임명을 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차기 지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위촉된 안규백 의원을 연결을 해서 민주 당내 상황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예, 네, 자,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후에 이 당 내용 속에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대선 이후에 0.73% 예. 단순히 이 수치가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 73%까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었는데요. 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하. 당의 중진으로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이런 말에 저는 고사를 받겠습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선당 후사와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당분간 큰 선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패배의 원인과 우리 민주당의 길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저는 평가해야 된다. 또 다가올 전국 대의원대가 냉철한 반성과 뜨거운 토론 그리고 혁신적인 그 창조 혁신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그 전당대회 이제 준비위원회를 꾸려야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립 의무를 지킬 중진위원으로 인선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또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구성원은 어떻게 꾸려지는 건가요? 예, 전당대회 당무회를 통과가 되면은요, 예, 전준위가 이제 구성이 완료될 텐데요. 저는 각 여러 가지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초선, 재선 또 중도 여러 가지 세력을 규합을 해서 속도보다는 방향을 중요한 만큼 저는 급하게 구성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싶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 그 앞으로의 전준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청취자들한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특히나 전준위 룰 관련, 그러니까 전당대 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예. 이 룰을 바꾸는 것이 전준위의 몫인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 몫인지도 좀 정확하지가 않아 보여서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 그 상황을 하는 것이고요.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차기 전당대회에 대해서 어떤 룰을 가지고 어떤 게임을 할 것인가 예. 이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 구성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따라서 약 20여 명의 의원들로 의원과 원외 인사 또 밖에 인사로 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구축이 돼서 구성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룰을 이제 조만간 손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 이제 룰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이 얘기가 지금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예. 예. 위원장님 어떤 의견이세요? 이 전당대회 룰을 손볼 필요는 있다, 아니면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나
정당은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예. 정당의 룰에 대해서는 그 시대의 정신과 흐름 이것을 반영한 당연한 것이고요. 예. 어디까지나 정당의 근간을 바꿔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따라서 당은 당규의 규정상으로 해서 의결 과정을 거쳐서 예. 현재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10%, 일반당원 5%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반영한 것은 우리 당의 의사결정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그 어떤 역사성이 저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호남과 수도권의 당원과 권리당원이 많으니까 그것을 대의원들한테 포션과 비율을 두어가지고 예. 특정 영남 지역에 똑같이 비율을 맞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역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그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일 수는 없는 것이죠. 아하. 다만 현재 우리 당원이 여당을 거치면서 숫자가 권리당원이 80만 정도에 그 육박을 했거든요. 예. 그 늘어나는 숫자만큼 시대 상황을 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것이 현명하고요. 예. 따라서 이번 전당대회가 우리 당의 당원들의 뜻을 정확히 그 반영될 수 있도록 비율이나 구조를 세심하게 논의를 한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가 지금 현재 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좀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같은 분들은 당심 50, 민심 50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하시고. 그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직 원래 우리 당의 가치가 예. 당직 후보는 당원에게 주고 예. 공직 후보는 국민에게 줘서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 대선에서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해서 거기서 올라온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우리 당에서 가장 먼저 채택한 것이 바로 민주당 아닙니까? 예. 큰 틀에서는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은 크게 다르지 않아왔던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인 근간이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정당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도 하지만은 국민들께 우리 당의 가치를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당원 뜻을 고르지 않고 국민 투표만 당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우리 당의 존재 가치를 그럼 어디서 찾냐? 저는 아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대의원 대회가 예. 당심을 어느 하나의 치우침 없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바로 옆 지역구인 장경태 의원이 이제 정당혁신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뭐 여러 차례 혁신안 내놓으면서 4월에 내놨던 4차안이었나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 여론 30%에 뭐 대의원 권리당원 포함해서 70% 이렇게 해서 일반 국민 여론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혁신안을 발표했던 적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려의 대상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과 정신의 반영을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굳이 대의원 40%, 권리당원 40%를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는데 예. 시대와 이런 그 여러 가지 흐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당직 후보는 당원한테 주고 공직 후보는 국민한테 준다 이런 기본적인 정신에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당직 후보는 당 대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당심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비율을 줄이는 건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익히는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예. 1학년 일반이 2학년 일반 가서 투표하는 거 똑같죠.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서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 최고위원과 당 대표는 예. 당직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는 공직 후보고. 아하. 이게 우리 당의 큰 가치를 보면은 당직을 뽑는 것은 우리 당원한테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당비를 내고 기여를 하고 희생을 하고 예. 당이 어려울 때 역할을 해주고 어깨동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당원들에 대한 어떤 자존감과 자존심일 될 수가 있고요. 예. 또 공직 후보는 100%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를 해서 최초 도입한 정당이 아니겠습니까? 예. 공직 후보는 대통령 후보를 할지 이런 공직 후보는 도지사 후보를 할지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그 뜻을 따르는 게 기본 정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국민의힘 여당은 그 50대 50으로 뽑았는데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직 후보도 국민의 의견을 많이 들은 상황 아닙니까?
그건 뭐 참조할 수가 있는데 예. 어느 당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아하, 그렇군요.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 역사성과 사회성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 예컨대 남산에 있는 소나무가 남산에 있는 비와 구름과 먹구름을 자고 자라지 다른 데서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예.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에 부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쇄신 요구도 국민들에게 받고 계시는데 뭔가 이제 예. 당 대표를 뽑는 과정도 좀 바꾸시면서 우리 이렇게 많이 바꿔졌다라는 예.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융통성 있게 예. 일반 당원, 일반 국민 10%를 포션을 좀 늘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게. 근데 이것이 꼭 최고의 지고지선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그 0.73%가 아니라 73% 차이로 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좀 당에 대한 위기감이 좀 있으셨다는 의미였나요?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예. 통상 저는 이제 정당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대선이 지고 나면은 그 다음 지방선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힘들고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마음의 끈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중진으로서 1년에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패배한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내 지금 개파 싸움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핵심 문제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네. 사람이 그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에게 친소 관계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를 저는 그 개파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선거가 지고 나면 패배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예. 대선과 지선이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은 저는 그 0.73% 지선 패배로 이어진 것 역시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쇄신이 좀 부족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예. 대선 이후에 우리 당의 행보는 당심을 묶어내지도 또 민심을 따라가지도 못한 그런 셈이었습니다. 예. 지금 당내에서 일고 있는 논쟁은 대선 이후로 미뤄졌던 평가가 시간이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당내에서 철험에 없어야 된다라고 또 당내 의원님들도 의견 내고 계시잖아요. 이원욱 의원님 같은 분들도 어떤 수박 논쟁에 끼어들고 계시고,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러한 당내 논쟁, 개파 논쟁 어떻게 없애야 됩니까? 철험에 없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제가 이런 말씀부터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당은 다양한 세력끼리가 모인 게 정당입니다. 예. 저는 구동존이 예. 같음을 추구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요. 다른 동료 의원들 모임에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모임을 해체하고 또 해체 않고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임을 해체 안 한다고 해서 가까운 의원들을 안 볼 것도 아니고 또 해체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임 밖에 다른 의원들과 원수 척을 질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철험에 없었다고 해서 그분들을 안 모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중요한 그 기저에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당인으로서의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당보다 앞서는 정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없으면 무슨 의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선당 후사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계, 정승윤계 이런 모임이 해산한 것처럼 해산한 것도 저는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또 철험회 의원님들 역시 당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지 선당 후사 정신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만 논쟁 과정에서 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잃어서는 저는 안 된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 예. 그 이재명 의원 당대표 출마 여부 또 당내에서도 논쟁인데요. 예.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재명 의원이 입장을 좀 빨리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에 출마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의미로든지 저는 이재명 의원은 매우 논쟁적인 정신이 되었습니다. 예. 대선 후보로서의 매우 커다란 결집을 이끌어낸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지만은요. 결론적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저는 받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반대로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서 질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커다란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이재명 의원의 지위를 저는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재명 의원의 출마는 이재명 의원의 선택에 저는 달려있는 것이고 저는 전남대 준비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의원을 비롯한 여러
당권 주자들의 선택이 예. 당의 발전과 혁신적인 논쟁으로 또 색선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이재명 의원의 입장은 언제쯤 나올까요? 출마에 대한 입장. 글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가 통상 45일 정도 걸리거든요. 준비하는 한 달 반 걸리기 때문에 곧 의사 표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죠. 안규백 의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어서 국회 패싱 방지법 얘기를 해보죠.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인데 또 정점으로 떠오르고 있군요. 네, 이 배경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 검증단을 신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취지에 맞지 않으면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이제 발의가 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예. 조홍천 의원이 발의를 하는 개정안 내용은 국회 상임위는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소관 기관장에게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그 처리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자, 이제 이 법안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 대통령은 밝히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수당의 폭거다는 비판까지 나오는데. 네.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라고 덧붙였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취임 초반기부터 권한 약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이 또다시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민주당 반응 어떻습니까? 네, 조홍천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국정 발목 꺾기다라고 반발하는 것을 두고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는 생각 안 하냐라고 반론을 제기를 했고요. 예. 또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새누리당 시절이죠. 해당 법안이 추진이 됐고 그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찬성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민주당 비대위 활동 오늘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오늘도 선관위원장도 뽑고 전당대회 준비위원장도 뽑았습니다. 이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아무것도 볼 거 없죠. 그냥 일상 활동을 하는 거예요. 볼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철험회어처럼 강성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나락으로 빠뜨린 이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나오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거든요. 예. 반대가 더 많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분 또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인 당의 혁신과 쇄신을 위한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가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시스템을 그냥 원만하게 개파들 싸움 없이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까? 예. 이런 아주 일상적인 활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평가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예, 없으십니까? 기대 전혀 없고요. 아니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김상현 소장님은? 일단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논란과 관련돼서도 어쨌거나 대안을 나름 이야기하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어쨌거나 국정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국회가 없이 돌아갈 수는 없는데 이분들 지금 이제 시행령만 고치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국회를 그냥 넘어서려고 청문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빨리 태도를 버리고 이게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주고 안 주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쥐고 있는 것을 뺐느냐 뺏기느냐 싸움이 전혀 아닌 건데 마치 민주당이 이제 170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여당이 빨리 논의를 해서 본인들이 끌고 가야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열자는 말이 원래 여당이 먼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은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정리된 건 좀 없어 보여요.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을 잘 정하는 것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광재 전 의원이죠. 이분이 세 사람은 출마하지 말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구체적인 행동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 개파들 싸움이에요. 지금 친명이냐 친문이냐 이래가지고 누가 당권을 잡느냐 2년 후에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이 싸움을 갖다 어떻게 원만하게 치러낼 것이냐 지금 이렇게 가 있다는 거죠. 예.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부정적 평가를 해주셨고, 자 이어서 그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는데 31년 만에 부활되는 건데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면. 네,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돼 있는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사실상의 경찰국 설치를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행안부 내에 비직제 상태였던 치안 정책 관실을 격상시키는 방식이라고 알려졌고요. 한편 경찰 쪽에서는 행안부의 직접 통제가 아니라 31년 전 경찰행정 중립성 보장을 위해 만들었던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경찰위원회도 동일한 입장이라서 양쪽에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예, 뭐 행안부는 경찰 쪽 대안에 뭐랄까요 부정적 기류고 경찰 내부는 또 이제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류인 게 맞는 거죠. 네, 행안부는 경찰위원회는 감독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기관이었는지 경찰 기관이었는지 위한 기관이었는지 따져봐야 할 것 이런 반응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국 설치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라고 행안부에서 덧붙이고 있고요. 예. 반면에 경찰에서는 이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글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성대모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하지 마시고 하겠습니다. 예,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예. 또 이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 문제도 이게 뭔가 해결될 실천 기미가 없어서 좀 반발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군요. 네, 그 문제하고 이제 경찰 공무원의 공안직화 이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었는데 예. 이것을 실천할 기미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경찰 내부 여론을 좀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경찰국 논란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뭐 그 무슨 많은 지식을 갖고는 있지는 않는데 일단 그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 정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법무부에서 그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는 다시 이제 경찰을 갖다 나름대로 민주적 통제하에 놓겠다 이런 거잖아요. 현 정부가. 네, 그런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경찰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또 당신의 부하가 아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그렇죠. 그 말을 했었죠. 그런 말을 했었죠. 이게 지금 연상이 되는데 입장에 따라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이 좀 저는 좀 우습게 여겨지고요. 제가 볼 때는 경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독립성이 필요하고 그래서 경찰 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일을 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 소장님. 일단 그 경찰의 국가폭력 80년대까지 벌어지던 국가폭력의 핵심은 경찰국 내무부 치안감독국 경찰국을 두고 경찰들이 검사도 무시하고 고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윗분의 뜻이 거기 있었다. 대통령. 예, 항상 그런 기조를 가지고 움직였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부터 내무부 장관 경찰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예. 이걸 끊어야 된다 해서 31년 전에 끊은 거예요. 그리고 경찰위원회를 만들었죠. 지금 뭐 진 작가님 그 입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무부의 민주적 통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법무부가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검찰위원회라든지 뭐 일반 시민들, 검찰 관계자들, 여러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 국가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뭐 검찰로 따지면 기소대배심제를 도입하는 이런 방안 등이 있겠고 경찰위원회 옛날부터 이미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 둔 것이거든요. 이 기능들을 실질화하면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신 경찰도 마음대로 못하는 말 그대로 시민의 통제를 받는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경찰국으로 묶겠다? 마침 또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가 행안부 장관 할 때 이런 일을 하면 국민들이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 아니다. 저는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우리나라도 권력기관을 시민들이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경찰 조직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는 잘 모르겠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나오니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행안부 장관이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행정명령 1호로 구성을 하고 자 여기서 무슨 안을 내놓겠습니까 하니까 그 자문위원회에서 경찰국을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사실
어안이 벙벙하긴 합니다. 예, 관련 논쟁이 좀 계속될 것 같아서요. 자, 화물연대 파업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제 정부랑 화물연대가 이제 4차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군요. 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지를 약속을 먼저 해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국토부는 집단 운송 거부부터 풀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결렬이 그러다가 결렬이 됐는데요. 결렬 이유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그 합의 문구까지 만들었는데 돌연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국토부 측에서는 화물연대 주장을 부인하면서 합의 문구는 실무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물연대가 제시한 안을 수용 곤란해서 대화 중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물류 차질은 계속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제 업무 개시 명령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철강업계나 석유화학협회, 뭐 시멘트업계 쪽에서 출하량이 급감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한국무역협회 등의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은 위헌적이고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자영업자로 화물 기사를 규정을 하고서는 그 자영업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 자, 일단 화물연대와 정부의 4차 교섭 실패. 자, 어떻게 보시는지. 자, 진 작가님부터. 화물연대에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정부에서는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그때는 또 노동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기름값이 오르고 이분들이 진짜 살기 좀 힘든 상황이 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이게 결국 코스트의 문제인데 사실 코스트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생명과 안전을 갖다 저버린 거 아닙니까? 비용 이분들이 문제. 예컨대 과적, 이런 걸 하게 되면 과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수빈 부장님. 예, 자영업자들이 삼겹살 파는데 삼겹살가 올라서 이 가격을 못 올리게 하면서 문을 닫으면 정부가 그 업체를 처벌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것이 저는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 김수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